안녕하세요. 훈인의 벌꿀입니다. 훈인의 벌꿀 체험 양봉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체험 양봉 때 자주 말하고 듣게 될 양봉 용어 또 양봉 기자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양봉 용어만 해도 이렇게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기 때 실제로 지금 벌통에 되어 있는 상태 또 그걸 이용해서 작업할 내용들을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봉 용어입니다.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를 보여드리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갱리판입니다. 갱리판. 소비와 소비 사이를 이렇게 가름해주는 일종의 가름막이라 그러죠. 갱리판입니다. 근데 갱리판에는 이렇게 이제 앞뒤로 이렇게 튀어나온 것이 있고 뿔따구가 튀어나온 것이 있고 뿔따구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 뿔따구는 소비의 소비 사이를 간격을 좀 넓혀서 벌들이 활동을 자유롭게 하게 한 것입니다. 이제 사이사이에 넣을 때는 뿔따구가 있는 게 좋고 맨 뒤에 넣을 때는 뿔따구가 없는 게 좋습니다. 맨 뒤에 갱리판을 넣는 경우는 만약 이게 없으면 벌들이 덧집을 많이 짓습니다. 덧집 방종이고 이 사이에 넣을 때는 예를 들어서 여왕벌이 이쪽에 따면은 벌들이 이쪽으로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일종의 가림막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소비입니다. 소비. 이렇게 소초광에다가 벌집을 지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꿀이나 알을 쓸지 않은 빈 소비를 공소비라 그럽니다. 이건 지금 이미 지어진 그 소비죠. 이건 이대로 넣기만 하면은 청소를 해서 꿀을 저장하기도 하고 알 낳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개포입니다. 개포. 이제 개포는 맨개포죠. 맨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하절기 때는 대부분 맨개포를 하고 이건 월동개포입니다. 겨울에 보온을 위해서 이 위에다 이렇게 덮어주는 월동개포가 되겠습니다. 현재 벌통을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내검입니다. 내부를 검사한다는 의미겠죠. 벌통 내부를 검사한다. 이제 벌통 내부의 사항을 뚜껑을 열고 이렇게 이제 뚜껑을 열고 소비 하나를 들춰보고 현재 상태가 어쩐지 여왕벌은 있는지 벌은 잘 자라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검사하는 것이 내검이라고 그러겠죠. 내검이라 한다면 지금 이런 내검용품이 있습니다. 이제 또 내검용품이 나올 때는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내역봉이란 말이 있습니다. 일벌이 태어나서 20일까지는 벌통 안에서만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도 하고 이제 벌집도 짓고 또 이제 유봉들을 로얄제도 먹여서 키우고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걸 내역봉이라 그럽니다. 태어나서 20일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대 개념이 애역봉이 되겠죠. 20일쯤 안에서 하다가 이제 20일 넘어가면은 밖에 가서 꿀을 따러 갑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애역봉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벌통을 단상벌통이라 그럽니다. 단상. 이 위에 올리는 것을 개상벌통이라 그럽니다. 현재는 단상이죠. 이제 4월 초나 이럴 때 되면 이제 저희들이 벌 세력이 커지면은
이제 계산을 올리게 됩니다. 이건 단상입니다. 18mm 신매상. 18mm라는 건 이 목재의 두께를 말합니다. 18mm, 1.8cm라는 의미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신매상이라는 것은 소비가 10장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매상. 이게 이제 12매상, 신매상 그런데 대부분이 신매상을 쓰고 있습니다. 예, 목재고요, 벌통은. 이제 목재가 아닌 더 좋은 제품이 요즘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현재 저희 공장에는 목재하고 스티로폼 벌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양봉을 하시게 되면은 자주 듣는 말이 도봉입니다. 도봉. 유밀기 때는 그런 현상이 거의 없는데 무밀기 때, 꽃이 없을 때는 벌들이 먹을 게 부족하면은 다른 통에서 먹이를 훔쳐옵니다. 그러면 싸우겠죠. 싸우기도 하고 먹이를 훔쳐오면 먹이가 부족해서 죽기도 하고 그러겠죠. 아주 우리 양봉인들한테는 조심해야 할 부분이고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도봉. 이게 이제 남의 먹이를 훔쳐오는 벌을 도봉이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도봉이라면은 그 벌 지칭하는 것도 되지만은 도봉이 발생했다면은 이미 그 현상, 남의 먹이를 훔치는 현상을 도봉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은 면포입니다. 면포. 이제 얼굴이 벌에 쏘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쓰고 일종의 모자죠, 모자. 얼굴을 가리는 모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면포. 면포를 쓰면은 벌이 안으로 못 들어오기 때문에 쏘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면포. 다음에 밀도가 있습니다. 봉개된 이렇게 봉개된 꿀을 뜰 때는 이렇게 밀도를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야 이거 안에 있는 꿀이 나오겠죠. 그래서 밀도를 이용해서 봉개 봉판을 밀어냅니다. 그 다음에 변성왕대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4월쯤 되면은 발생할 수 있는데 여왕벌이 없을 때, 어떤 이유로든 여왕벌이 없을 때 자기들이 새로운 여왕벌을 만들기 위해서 왕대를 답니다. 그런 왕대를 변성왕대, 또 세력이 너무 강해서 자연적으로 분봉을 하기 위해서 또 왕대를 다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변성왕대와 자연왕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변성왕대는 대부분 그 여왕의 성능이 썩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으로 여왕을 만들어 넣죠. 그 다음에 보온판이 있습니다. 동절기 때 이 보온판 대용이죠. 스티로폼 보온판. 동절기 때 보온을 위해서 쓴다 해서 보온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 우리가 뭐 여왕봉 그러기도 하고 여왕벌 이러기도 하죠. 봉은 한자 벌봉입니다. 벌봉. 그래서 봉은 우리 벌을 지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벌. 이제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는 벌이고 한자어로는 봉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봉개 이렇게 이제 방금 보셨듯이 이렇게 봉한 것을 봉개라고 그러죠. 이 봉개 꿀이 좋다고 그러죠. 이제 수분을 이제 날려서 이제 벌들이 봤을 때 봉개를 해놓으면 상하지 않습니다. 100년이 되고 200년이 되고 상하지 않는다 해서 또 우리가 봉군 그럽니다. 봉군. 벌의 군세를 말할 때 봉군. 이게 벌의 세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그 전체를 말할 때 봉군. 이제 한 군이란 건 한 무리죠. 이렇게 벌의 무리. 이게 이제 봉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봉솔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건 내검할 때 꼭 필요하죠. 벌을 털어내는 이렇게 털어내는 봉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을 우리가 농장이라 하기도 하지만은 봉장 그렇게 말합니다. 봉장. 벌이 이렇게 있다 해서 봉장. 이게 이제 조금 처음 들으신 분 생소하죠. 봉장 그러면은 벌이 놓인 장소, 벌터, 농장 이런 의미입니다. 봉장. 다음에 이제 분봉이 있습니다. 분봉은 자연 분봉과 인공 분봉이 있죠. 벌 한 통을 두 개로 나누는 것입니다. 세력이 컸을 때 두 개를 나누는 것. 자연 분봉은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여왕이 나가서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는 것을 자연 분봉. 우리가 세력이 왕성이기 때문에 인공으로 나누는 것을 인공 분봉 그럽니다. 대개가 이제 벌꿀을 다 따고 다 채밀하고 나서 7월쯤에 인공 분봉을 하죠. 자연 분봉하는 경우는 만약 해소하지 못하면은 자연으로 가버리니까 자연 분봉을 조심해야 됩니다. 대개가 4월 말부터 5월 이럴 때가 세력이 아주 왕성하기 때문에 자연 분봉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소방입니다. 소방. 이 소비에 구멍 하나하나를 육각형 구멍 하나하나를 소방이라고 그럽니다. 이 소방에다가 알을 낳기도 하고 꿀을 저장하기도 하죠. 이 소방이라 한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아까 말씀드렸죠. 소비. 이렇게 된 게 소비. 그 다음에는 소초광이 있습니다. 요 밑에 이 바닥만 가지고 소초라 그럽니다. 이렇게 이제 틀을 만들어서 이제 소비처럼 만들어 놓은 것을 소초광이라 그럽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공장에서 찍어서 만든 것이죠. 이 위에다가 벌집을 짓는 것이죠. 벌들이. 이제 이런 경우는 증소할 때 이렇게 넣어주면은 여기다가 소비라고 해서 집을 짓게 됩니다. 완벽한 이제 벌집이 되는 것이죠. 현재 이 상태는 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소초광. 이제 벌집을 지으면은 소비, 이렇게 소비 그렇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사양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 사양할 때 쓰는 설탕물을 주는 사양기입니다. 이런 경우는 자동 사양기입니다. 자동 사양기. 이제 일정한 양이 들어가면 딱 멈추는 자동 사양기가 되겠습니다. 자동 사양기가 아닌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강식 사양기라 그럽니다. 목재로 되어 있죠. 강식 사양기. 목재에다 이제 밀랍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게 만든 것입니다. 강식 사양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란성 일벌이 있습니다. 원래 일벌은 알을 놓지 못하죠. 설령 알을 낳아도 정상적인 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여왕이 없을 때, 여왕이 없는 기간이 오래됐을 때 일벌 중에서 알을 낳게 되는 벌이 있습니다. 그런 산란성 일벌이라 그러는데 그런 벌통은 털어버리고 이제 벌만 딴 데로 옮겨줘야 되죠. 산란성 일벌은 여왕벌이 장기간 없을 때 발생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문이 있습니다. 소문. 우리가 벌통에 문을 말하는 소문이라 그럽니다. 여기를 말하죠. 벌이 드나드는 나들문. 이걸 소문이라 그러는데 이 소문이 이쪽에 두신 분도 있고 이쪽에 두신 분도 있습니다. 이제 그 소문은 벌들이 자주 쉽게 왕래할 수 있도록 그 소비가 내부에 있는 쪽으로 넣어주면 좋겠죠. 저는 거의 저희 봉장은 오른쪽 이쪽에가 소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대가 있습니다. 왕대는 이제 4월 달쯤 되면은 벌이 이제 세력이 왕성해서 숯벌집을 짓게 되고 또 왕대를 달게 됩니다. 그런 경우를 분봉열이라 그럽니다. 분봉열. 분봉을 해 나가고 싶다는 겁니다. 벌통 내부가 좁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왕대 제거, 또 숯벌집 제거,
이런 이 작업이 4월부터는 좀 심해집니다. 이제 내검 때 그런 일들이 많아지는 게 이제 4월입니다. 세력이 왕생할 때. 이제 왕대가 이제 그 왕대를 잘 키워서 이제 여왕으로 만들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아까 예역봉은 말씀드렸죠. 내역봉에서 20일쯤 안에서 일을 하다가 밖으로 나가는 게, 작업을 나가는 게 예역봉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왕농이 있습니다. 왕농. 이제 여왕벌을 만들어서 이제 여왕벌이 없는 통에다가 넣어줄 때 이제 바로 넣어주면은 이제 물어 죽이기도 하고 싸움이 붙겠죠. 그래서 일정 기간 서로 냄새로 이제 새로운 여왕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기간을 주는 겁니다. 그럴 때 넣어서 여기다 넣어서 이제 여왕벌이 없는 통에 넣어주죠. 그래서 왕의 집이라 해서 왕농이라 그럽니다. 이 뒤에 이렇게 저기 저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연당이라고 저기 저 먹이를 넣어주는 공간이 있죠. 이제 이것도 다음에 이제 실제로 한번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농입니다. 그 다음에 왕안, 여왕벌을 새로 지을 때, 만들 때, 여왕벌을 새로 만들 때 2충이라고 합니다. 2충. 우리가 이제 여왕으로 삼을 일벌의 알을 여기다 옮겨서, 이게 2충침이죠. 이렇게 이제 떠서 넣어서 이제 이렇게 주면은 이게 이제 집이 크니까 일벌들이 여왕으로 생각을 하고 로얄 제리를 먹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여왕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걸 왕안이라 그럽니다. 왕안. 2충침 이렇게 이제 떠서 옮기는 거. 이것도 이제 한 6월쯤에는 한번 실습을 해보실 될 겁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것이 이제 이충기입니다. 이렇게 또 옮기는 거, 이충기. 그 다음에 이제 저밀 소비가 있습니다. 저밀 소비. 이 소비에 이제 꿀이 먹이가 가득 찬 소비를 저밀 소비라고 합니다. 이제 먹이로 사용할 때 이렇게 이제 봉개된 게 이렇게 많이 부분이 많아서 먹이로 사용하는 소비를 저밀 소비라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동절기 때 저밀 소비를 넣어주죠. 그 다음에 이제 정리채미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자연 상태에서는 먹이가 없기 때문에 설탕물을 주게 되죠. 사양을 하죠. 그 설탕물을 이제 자연꿀이 들어올 때 5월 첫쯤이나 이럴 때 이제 자연꿀을 받기 위해서 현재 벌통 안에 있는 소비의 꿀을 전부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채미를 하죠. 그 채미를 정리채미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설탕물이 꿀에 섞이지 않게 되겠죠. 정리채미라고 그럽니다. 조소, 벌집을 짓는다는 이야기는 조소, 벌집. 이게 이제 소초강에다가 이제 벌집을 짓는다. 조소라 그럽니다. 이제 조소할 때는 먹이를 많이 줘야 이제 벌집을 짓게 되겠죠. 결국은 먹이가 없으면 집을 짓지 않습니다. 먹이를 넉넉하게 계속 사냥을 해줘야 벌집을 짓는다는 걸 알고 계시고, 이제 벌이 불어나서 셀이 강할 때 이렇게 뒤에다 하나씩 넣어주는 것을 증소라 그럽니다. 보통 이제 증소라면 뒤에다 이렇게 넣어주죠. 이제 분봉열이 맞추거나 그러면은 중간에 이걸 끼워주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대부분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소비를 넣어주기도 하고 소초강을 넣어주기도 합니다. 그걸 증소라 그럽니다. 세력이 강해졌을 때 넣어주는 증소.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하이브 툴이라 그럽니다. 그 벌 내부 청소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이제 일부는 이걸 이제 벌 내감할 때 이렇게 뒤로 이렇게 지혜 때문에 이용을 하죠. 이제 이렇게 청소할 때 이렇게 긁어내면서 이렇게 하게 되죠. 이렇게 이제 벌통 내부 내감할 때 주로 사용하는 비자재입니다. 하이브 툴. 그
그다음에 이제 벌 두 통을 예를 들어서 여왕이 없거나 해서 두 통을 하나로 합치는 것을 합봉이라 그럽니다. 합봉. 이제 벌을 이렇게 합친다는 의미죠. 그럴 때는 이제 계절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제 먹이가 풍부할 때는 싸우질 않습니다. 근데 먹이가 부족할 때는 새로운 벌이 들어오면 싸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합봉제를 뿌려준다거나 또 이제 냄새가 아주 강한 것 이런 걸 뿌려서 이제 서로 인식을 자기 식구인지 아닌지를 인식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그 합봉제죠. 네, 저는 이제 속살만을 뿌려서 합봉을 많이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훈연기가 있습니다. 연기를 피워서 내감할 때 연기를 피워서 벌을 진정하는 역할을 하죠. 요거 이제 더치램프죠. 여기서 이제 불을 대서 연기를 피워서 이렇게 연기를 피워서 훈연하는 훈연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있네요. 내검 칼입니다. 이건 숯벌 이렇게 이제 제거하는 숯벌 포크입니다. 이것도 이제 톱날 칼인데 제가 내검할 때 용량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페인트 칠할 때 쓰는 주걱이죠. 이제 벌통 바닥이나 이제 돛집을 제거할 때 이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제 그 용어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를 드렸고요. 이제 실제로 체험하실 때 또 제가 구체적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